이 영상은 결코 마늘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늘을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드셨나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은 건강의 수호자처럼 여겨지죠. 어쩌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늘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어둡고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8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던 바로 이 마늘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을 겪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마늘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몸에 좋다는 생각 하나로 매일같이 마늘을 드시면서 조금씩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약회사가 감춘 마늘의 치명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당뇨와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마늘이 숨겨놓은 함정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창 진료와 연구에 매달리던 5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몸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챙겨 먹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마늘은 정력에 좋고 항암 효과도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주 생마늘을 즐겨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속이 너무 쓰리고 명치 끝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했나 보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새벽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위염과 식도염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매일같이 건강식을 챙겨 먹고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고 자부했는데 왜 이런 병을 얻게 되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퇴원 후에도 저는 한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식습관을 되돌아보던 중 매일 빠지지 않고 먹던 생마늘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마늘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마늘 섭취를 잠시 중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늘을 끊자마자 제 속 쓰림과 답답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그 숨겨진 위험을 알지 못하면 저처럼 뜻밖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늘의 숨겨진 위험, 왜 마늘이 때로는 독이 될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 덕분에 수많은 효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알리신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첫 번째, 강력한 위장장애의 주범입니다. 마늘은 강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으로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 쓰림이나 위염,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생마늘 섭취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강력한 자극을 주면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김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마늘 대 6쪽을 씹어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새벽마다 극심한 복통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키웠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우리 위장에게는 때로는 매우 가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혈 위험을 높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마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과 함께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쉽게 멍이 들고 심한 경우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82세 박 할아버지께서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혈액 응고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코피가 자주 나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히 문진해 보니 자녀가 몸에 좋다고 선물해준 마늘 추출물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시 마늘 추출물 복용을 중단하시고 정상적인 약물 복용량으로 돌아오자 박 할아버지의 출혈 증상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마늘의 좋은 점만 생각하다가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찔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약물 상호작용의 함정입니다. 마늘은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면역억제제, 그리고 일부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마늘은 약과 만나면 때로는 강력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드시는 약이 있다면 마늘 관련 보충제나 과도한 마늘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 방해의 위험입니다. 마늘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이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혈당 수치가 50 이하로 극심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께서 피를 맑게 해준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생마늘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2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생마늘즙의 혈당 강화 효과와 당뇨약의 효과가 겹쳐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마늘의 좋은 점만 보다가 자칫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마늘 섭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저혈압 유발 가능성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실신하거나 낙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88세 최할머니께서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골반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평소에도 혈압이 낮은 편이셨고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셨는데 자녀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마늘장아찌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늘의 혈압 강화 효과가 할머니의 낮은 혈압을 더욱 떨어뜨린 것이죠.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지만 한동안 힘든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도 하지만 지나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알레르기 반응 및 피부 트러블입니다. 마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흔치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마늘을 섭취하거나 심지어 피부에 닿기만 해도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같은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목이 붓는 등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을 만진 후 손에 습진이나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 후 몸의 변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2세 정할아버지는 건강원에서 만든 마늘 액기스를 드신 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쉬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음식 알레르기가 없으셨기에 마늘 때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무사히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간 손상 가능성입니다. 마늘은 일반적인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마늘 추출물을 과도하게 고농도로 섭취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에 부담을 주어 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마늘 보충제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기 때문에 과도한 특정 성분의 유입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늘 이제는 현명하게 섭취하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하면서 마늘의 좋은 점만 건강하게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섭취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간단한 수칙만 지키셔도 마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을 피하고 마늘의 진정한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마늘 섭취는 소량으로. 생마늘은 강력한 알리신 성분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생마늘을 즐겨 드신다면 하루에 한두 쪽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78세 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위산 과다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생마늘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 중에만 조금씩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속 쓰림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죠. 생마늘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열을 가해 조리하여 드세요. 마늘을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 중 일부가 변화하여 위장 자극이 줄어들고 특유의 아린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구운 마늘이나 삶은 마늘, 볶은 마늘은 생마늘보다 훨씬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나 찌개 혹은 국에 마늘을 듬뿍 넣어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마늘의 풍미와 건강 효능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마늘은 익혀 먹어야 우리 몸이 더 편안해진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세 번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현재 드시는 약이 있다면 마늘 추출물이나 마늘 보충제 혹은 과도한 마늘 섭취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마늘을 섭취한 후 속 쓰림, 복통, 설사, 어지럼증, 피부 발진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가장 정직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몸에 좋으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속 마늘을 활용하세요. 마늘은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음식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늘 하나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늘은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해주는 훌륭한 향신료이자 식재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식품에 대한 맹신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마늘도 현명하게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마늘을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 만드는 법. 마늘 섭취는 하루아침에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고 꾸준한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밥이나 국에 구운 마늘 한두 쪽을 곁들이는 건 어떠세요? 생마늘 대신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샐러드 위에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익숙한 루틴 속에 현명한 마늘 섭취법을 녹여내면 어느새 건강이 내 편이 되어 있을 겁니다. 70세 김영자 할머니께서는 평생 위가 약해서 마늘은 입에도 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마늘을 얇게 썰어 볶음밥이나 찌개에 아주 소량만 익혀 넣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점점 위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고 지금은 마늘이 들어간 요리도 부담 없이 드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늘도 내 친구가 되었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늘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늘은 분명 놀라운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맹신하지 않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드시기보다는 이제는 나에게 맞는 마늘 섭취법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식품의 진실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